지금 한국 증시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개의 숫자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를 환호하게 만드는데 다른 하나는 우리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죠. 오늘 이 상반된 신호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투자해야 할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5천! 네,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역사적인 5천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와, 진짜 많은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꿈의 숫자가 현실이 된 거죠. 겉으로만 보면 이건 뭐 의심할 여지 없는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숫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 1,470원. 네, 맞습니다. 원화 가치가 그야말로 폭락했다는 뜻이죠. 역사상 가장 높은 주가 지수와 거의 최악에 가까운 통화 가치. 이 극단적인 조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코스피 5천? 이거 진짜 우리 경제가 튼튼해져서 나타난 진짜 성장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숫자가 커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에 불과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세론자들 얘기부터 약세론자들 경고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투자 전략까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 강세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들은 지금이 그냥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 한국 증시의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 그러니까 리레이팅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큰 근거로 드는 게 바로 이 골디락스 경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주식시장한테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상태라는 거죠. 경기 침체 걱정 없이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그렇다고 금리를 막 올려야 할 만큼 물가가 불안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이 숫자를 보세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요, 불과 몇 주 사이에 90조 원에서 무려 150조 원으로 진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대감이 아니에요. 반도체가 이끄는 실적 장세라는 게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강세론자들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은 계속될 거고, 사실 한국 증시는 아직도 싸라는 겁니다. ROE,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이젠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선, 방산, AI 같은 새로운 먹거리도 막 나오고 있고, 연기금 같은 든든한 돈줄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시장 체력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튼튼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장밋빛 전망에 아주 차가운 물을 확 끼얹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약세론자들의 경고죠. 이분들은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약세론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건 진짜 성장이 아니다. 원화 가치 붕괴가 만든 화폐 착시 현상, 즉 베네수엘라식 상승일 뿐이다. 와우, 베네수엘라라니 정말 섬뜩한 경고죠. 여기서 말하는 화폐 착시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내 주식 계좌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5천으로 늘었어요. 기분 좋죠? 근데 막상 해외 나가서 1달러짜리 커피 한 잔 사 마시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힘,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지난 1년간 9%나 떨어졌거든요. 달러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화는요, 그 약해진 달러에 비해서도 더 약해져서 환율이 1,470원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한국 경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약세론자들은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딱딱 짚어냅니다. 첫째,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부터 기업까지요. 둘째, 수출로 돈을 번 대기업들마저 그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원화로 바꾸질 않는다는 겁니다. 기업들조차 원화의 미래를 믿지 못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죠. 여기에 막차 타려는 투자자들의 포모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점, 그리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지로 주가를 띄우는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고점 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긍정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뭘까요? 바로 시장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 외부 압박 요인들입니다.
앞으로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정치 이벤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6월에 한국 지방선거가 있고요. 좀 더 길게 보면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2027년 초에는 새로운 미국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아요.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시장 금리가 슬슬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푼다 싶으면 시장이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서 경고를 보내는 이른바 채권작용단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돈 풀어서 주가 올리는 파티는 끝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에겐 엄청난 불확실성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전망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두 가지 전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환매에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달러 요새를 단단히 지을 것이냐. 이 표를 보시면 두 전략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먼저 순환매 전략, 이건 강세장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많이 오른 반도체는 이제 좀 팔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LG그룹주나 2차전지, 로봇 관련주 같은 걸로 갈아타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노리는 아주 공격적인 방법이죠. 반면에 달러 요새 전략은 비관론에 가깝습니다. 아니다, 위험하다. 한국 시장보다는 차라리 미국 주식이나 금, 아니면 그냥 달러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겠다는 방어적인 전략입니다. 여기서 순환매라는 건요,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가 좀 쉴 때 그 열기가 다른 업종으로 확 퍼져나가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강세론자들은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반도체에서 다른 우량주들로 돈이 옮겨갈 덜어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코스피 5000 시대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선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때 내 주식 계좌에 찍힌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가 과연 정말로 나의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나의 실질적인 능력, 이 구매력을 진짜로 늘려준 걸까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있는 가치의 진짜 의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